이 책이 네. 꽁멍 네. 그림 수학이잖아요. 네. 그림으로 수학을 네. 표현한 거예요? 예, 꽁멍 그림 수학. 예. 그림만 봐도 수학적인 내용을 몰라도 네. 이해할 수 있는. 네. 꽁멍.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꽁멍 그림 수학. 네. 근데 이 책이 그림책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 앞에 보니까 차례를 보니까 선생님 네. 호기심, 나의 네. 몸, 내 물건, 내가 좋아하는 곳. 아무 생각 없이 이 책을 읽으면 네. 수학책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호기심, 상식. 네. 네. 근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제일 생각이 나세요? 저는 네. 명칭은 왜 없어. 이제 이 책을 우리 막내딸하고 같이 보고 나서 네. 아이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네네. 그런데 저한테 엄마 왜 우리나라는 영칭이 없는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책을 그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본 줄 몰랐거든요. 내가 파리에 간 에밀리라는 드라마가 있어. 근데 네네. 참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서 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만나는 계기도 그 에밀리는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근데 파리에 장기 출장을 오게 됐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1층부터 층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자기 층은 4층이었던 거예요. 4층에 가가지고 꼭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데 보니까 거긴 0층부터여가지고 한층 더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 그것 때문에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드라마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럼 선생님이 이 이야기에서 네. 수학적 개념은 뭘까요? 수학적 개념? 수학적 개념? 어떤 게 있나요, 선생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책 내용이 너무 재밌고 아까 그 영층 얘기도 호기심이잖아요. 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미국은 1층부터 하는데 다른 네. 유럽은 0층부터 하는구나. 지나가잖아요, 그냥. 네. 그리고 지하 얘기도 잠깐 나와요. 네. 지하 1층, 지하 2층 나오고 BF는 무슨 뜻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뭐 바퀴 얘기 나오고 공 얘기 나오고. 근데 이게 수학적 개념으로 어떤 개념이다라는 얘기는 언급을 안 해요. 그죠, 선생님? 그러네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재밌게 읽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그림 수학으로 나왔는데 네. 왜 수학인 책인지 모를 수 있을 확률이 80%인 것 같은. 그랬군요. 네. 그래서 우리 막내가 그렇게 재밌게 키키덕거리면서 읽었나 봐요. 내용도 네. 재밌고 그림도 재밌고 비유도 재밌는데 그 안에 많은 수학적 개념이 들어있어서 너무 좋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수학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네. 좋은 이게 딱 수학책이다. 수학이다. 아까 선생님 말한 0층이 나오고 네. 우리나라는 1층부터 시작하는데 네. 그럼 생각을 하는 거죠. 0층 밑에는 지하인데 왜 마이너스 1 이 개념이 살짝 나와요. 네. 0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오, 수직선도 음수. 생각나고 오. 그런데 이 책을 읽을 때 이제 선생님이나 어머니들께서는 네. 굳이 수학적 개념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재밌게 그냥 읽게만 해라. 읽게만. 그러면 네. 너무 좋은 책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수학책이지만 수학책인지 모르고 보는 거. 네. 네. 개와 사람 누구의 뼈가 더 많을까? 네. 저는 그리고 또 어른하고 아이. 저는 당연히 어른뼈가 더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막 태어난 아기뼈가 제일 많고 네. 그 다음 어린이뼈가 그 다음으로 적고 그 다음 어른뼈가 제일 적더라고요.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 자체가 그냥 뭐 뼈 개수를 객관적으로 놓고 봐서 이렇구나 하고 우리가 그냥 느끼지만 저는 어쨌든 이 속에서 비교 이렇게 뭐 수를 비교하게 되고 이런 거 저는 이제 그렇게 먼저 본 것 같아요. 수학책으로 생각하고 봤거든요. 저는 네. 그렇게 하니까 더 좋은 책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이런 개념이 생길 수 있게
고심한 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그랬던 거는 제가 네. 수학을 이제 많이 가르쳐 보고 이제 초등학교도 보면 구체적 조작기잖아요. 초등학생들은. 네. 그래서 실제 구체적으로 말 그대로 조작을 하면서 그 시간이 되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요즘 보면 1학년부터 너무 그 수학 그 문제집 같은 거 보면 숫자로만 막 하면서 그냥 외워서 쓰니까 뭐가 네. 뭔지 모르고 하고 특히 곱셈 네. 2 곱하기 2, 3은 6 이거만 외우기죠. 쭉 외우니까 암기라고 생각하니. 그거를 네가 한번 성냥개비를 표시해봐라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쳐야지 네. 나중에 이게 쉽게 다가오고 그럴 텐데 숫자로만 보니까 이제 탁 어려워지는 거죠 수학이. 그렇죠. 아, 어릴 때부터. 그렇죠. 2학년 2학기 때 우리가 구구단을 구구단을 외우는데 특히 암기에 약한 애들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학을 제대로 접해보기 전부터 아 수학 싫어. 수학이 어. 숫자로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걸 외워야 돼. 네. 헷갈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물을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주물럭거리고 노는 아이들은 그게 그렇게 외우기 생각하기 시간은 걸리겠지. 그렇지. 외우지 못해도 만약에 3 곱하기 9는 27을 못 까먹었어요. 생각 안 날 수 있잖아. 3, 9, 27이. 네. 근데 그들에게 그럼 뭐지 몇 개지 하고 성냥개 아니면 그려보든지 이렇게 해서 27개네라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러는 시간들을 주고 여유를 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원리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책 같아요. 저는 이 책이. 그렇죠. 애들이 요즘 수학 문제가 유형만 열심히 풀어서 거의 이런 패턴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해가지고 거의 수학도 암기로 한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래서 공식 외우고. 공식 외우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조작해본 아이들한테는 이게 단순한 암기가 아니고 원리를 생각해서 그래서 유형에서 벗어난 문제가 나와도 원리를 그렇죠. 생각하면서 도전할 수 도전하죠. 있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때 이 평면에 대해서는 조금 와닿다가 입체가 들어가면 이게 생각이 안 나. 왜냐면 책이나 이런 데서는 입체라고 그림은 그리지만 그게 입체로 확 나한테 안 와닿는데 이 책에서는 여기 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어떤 공이 가장 크고 무거울까고 농구공, 축구공, 탁구공 이런 게 나와서 농구공은 이렇고 제일 큰 공이다. 우리가 그 탁구공은 가장 작고 가볍고 통통 튀는 공이다라고만 얘기해요 그냥. 근데 우리는 농구공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만져본 기억도 나고 탁구공 만져본 기억이 나잖아요. 나중에 이게 건널비 할 때 어디가 건널비인구나 하고 자연적으로 체득이 될 것 같아. 그때도 계산 못하는 친구는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게 건널비구나라는 게 쉽게 그러니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죠. 공에 대해서 공의 크기, 무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가지각색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본 친구들은 나중에 두피를 구한다 할 때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농구공이나 축구공 같은 건 이 책을 읽으면 지나가다 농구공 보면 볼 것 같아 한 번 더 만져보고 싶고 그리고 또 아는 척 한번 해야죠. 어떤 공이 제일 무거운지 아니? 어떤 공이 제일 가벼운지 아니? 그냥 생활 속에서 재미있게 얘기하는데 그 모든 속에는 수학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숫자적인 계산만 수학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개념을 깨주는 책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이 너무 가치가 있는 책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 책을 좋아하고 또 뭐 수학 선생님들도 이 책 좋은 책이라고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그냥 굳이 어머니들이나 선생님들도 이 속에는 어떤 수학적 개념이 있다라고 몰라도 될 것 같아요. 몰라도 되고 그냥 아이들이 재밌게 이 책을 읽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비교하는 거, 뭐 길이 비교하는 거라든지 뭐 묶음의 개념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수학 개념이 너무 좋은 책 같아요. 이 책이. 저도 왜 마트에서는 묶음으로 팔까 해서 그냥 어른의 시각으로 많이 팔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색이 편하고 뭐 또 네. 관리하기 편하고 네. 진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묶음으로 한다라고 할 때 또 요거를 본 친구들은 마트에 가서 엄마 왜 이렇게 묶음으로 파는지 알아? 하면서 자기가 쉽게 이렇게 뭐 둘, 넷, 여섯, 여덟 뭐 이렇게 하고 계란은 몇 개인 줄 알아? 아는 척하고 이런 거를 일상 대화 속에서 화제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네. 수학이죠. 네, 어찌 보면.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 생활에서 모든 게 다 수학이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을 보려면 할 수 없이 이제 풀고 그렇게 해야죠. 물론. 근데 그걸 네. 의미 없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하고 네. 이런 어떤 입체 도형을 봤을 때 네. 농구공을 떠올리면서 하는 그렇죠. 거하고는 완전히 너무 다르겠죠. 다를 것 같아요. 재미도 네. 있고. 예. 지금 내가 딱 이 문제 못 풀어도 재미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거울 속 내 모습에 대한 오.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큰 개념이죠. 수학적 개념에서는. 대칭에 그러니까요. 대한 개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떠올리는 거죠. 이게 대칭 거울 보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네. 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책이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이 책이 선생님 이 책 나오자마자 굉장히 큰 반응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제 수출도 문의가 많았고 또 저기 그 전문가 수학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책이라고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쭉 읽는데 수학책이라고 생각하고 읽고 제가 수학을 또 워낙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하니까 그렇게 보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 그냥 네. 재밌는 그림책으로만 읽기만 해도 너무 좋은 책. 네. 네. 굳이 수학의 원리를 뭐 이해하고 네. 파악할 필요 없이 그냥 책을 읽는 것 자체로도 네. 수학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책. 네. 그냥 네. 스며드는 거죠. 스며들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조바심 나는 부모님께서 여기는 너는 무슨 수학책 개념 뭐 같아? 꼭 확인해 보려고 네. 하죠.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책.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순간 애들이 또 탁 이 흥미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나한테 수학 공부 네. 가르쳐 주려고 이 또 책을 하나의 수학책이 될 수 사줬다라고 있으니까 생각하니까 이 책은 네. 그냥 이게 왜 수학책이야? 아이들이 오히려 네. 그림 수학이니까 이게 왜 수학책이야 하면서 읽었을 때 그게 오히려 더 좋을 최고의 책 같아요. 그 네. 독서법이네요. 네네. 그래서 재밌게 읽다 보면 네. 뭔지는 모르지만 네. 이 속에는 숨그림 찾기처럼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원리가 들어있나를 생각하면서 읽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너무 우리가 좋은 수학책을 네.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꼭 네. 읽어보세요.